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모친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네, 그 모친 서동펠 여사가 예. 별세를 지병으로 별세를 했는데 향년 89세라고 하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오늘 본인의 그 팬클럽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 예. 24일 오전 6시에 발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꽃 조의금 이런 거는 다 사양을 했고요. 이분이 사실 친어머니를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일 텐데 오히려 좀 담담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병상에 계셨는데 2년 동안 계시면서 어머니께서 본인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여러 차례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지 않다 죽음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담담하게 어머님을 보내드린다 이런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필로 된 것 같은 편지를 이제 인터넷에 이제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호영 변호사, 임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내용을 보면은 모친이 돌아가셨지만은 그러니까 덤덤하게 이게 맞이하겠다는 의지를 조금 나타낸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네, 그런데 뭐 정말로 저렇게 슬프거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친을 여인 슬픔이라는 것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픔으로 다가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슬프지 않다. 그리고 와서 저희 어머니에게 담담한 인사를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조금 담대한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진 것이 아닌가 보고요. 나아가서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장례식을 하면 대부분 이제 조화를 보내고 이제 조의금도 보내는데 그러한 것도 다 사양하기로 6남매가 함께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실제 언론에서도 크게 노출이 안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관련해가지고 일화가 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글쎄요 정치를 안 한다고 하니까는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거거든요. 사실 유시민 그 이사장의 집안이 보면 아주 유명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6남매 2남 4년대 본인은 차남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누나가 유시춘 씨라고 유명한 또 작가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교육방송의 이사장으로 계시죠. 동생도 이제 지금 시민운동하다 번역가인 유시주 씨가 이제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 집안이 예전에 아버님이 이제 역사 교사를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주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구 쪽에서 쭉 교육을 받다가 이제 서울대를 갔고 또 독일에 유학도 가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자녀들 전체가 보면 좀 어떤 운동가의 집안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걱정이 많이 됐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유시민 그 이사장이 이제 독일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이해찬 의원 보좌관으로 이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정치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많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쟁점도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정치인들은요, 제일 이제 이 정치하기 싫어하는 게 주로 부인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뭐 벌어들인 수입은 없는데 굉장히 논란만 되기는 하고 또 이게 좀 정치적으로 보면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공격도 많이 그러니까 하고. 공격도 많이 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가족들한테는 많이 아픔이 되고 또 가족의 개인사가 다 노출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번 이제 통진당 사태 이후에 결국 이제 정치를 그만둔다라고 이제 접었을 때 부인하고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작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치를 아마 재개를 저는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뭐 또 한 번에 또 그런 격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결국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 재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또 한 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인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미안해. 저희가 더 열심히 할게요. 너무 원통하고 그렇습니다. 오래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까지 그런 몰랐어요. 좋은 내가 저 좋은 일도 많이 하셔야지 힘이 갔었으니까 더 좋은 일 많이 하실 거라요. 좋은 나라에 가셔가지고 그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믿을 데가 없잖아요.
사실 하재근 평론가 저때 너무 오열을 해가지고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렇게까지 우나했더니 알고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그러니까 어머니였거든요. 이제 유시민 그 이사장이 당시에 어느 할머님하고 같이 예. 나와서 이제 절을 하면서 그 할머님이 오열을 하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영정을 보면서 뭐 아들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어떤 일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했었는데 바로 그 할머니가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어머니였고 그랬죠. 그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에 아들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뭐 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실장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네. 단순히 뭐 정치적 동지 관계를 뛰어넘어서 거의 뭐 정치적 아들이라고까지 내지는 정치적 형제로까지 긴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유시민 그 이사장의 어머니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각별한 어떤 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예. 아마 이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이사장 집안의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유시민 이사장 그 누나가 과거에 민가협이라고 민주화운동 뭐 가족협의회 이런 거 만들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법률적인 조언을 아마 인권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인권 변호사 했으니까 아마 조언을 받거나 그 이 집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 마주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 이 일들을 겪으면서 이 집안 사이에 단단한 결속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서동필 여사 유시민 이사장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을 6을 낳는데 6 중에 4명이 구속 또는 해직을 당한 그 굉장히 어떤 고난의 세월을 겪었으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곁에서 동지로서 있었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한 의지가 됐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거했을 때 오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영 변호사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시민 이사장의 관계가 굉장히 특수한 관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 정치적인 이제 동지적인 관계였으니까요. 당연히 뭐 특수한 관계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제 유시민 장관의 어머니가 저렇게 아들아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예. 실제로 뭐 보면은 그 사석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 보면은 이제 유시민 지금 이사장이 본인의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논의가 계속 나올 때도 보면은 꼭 언급하는 분이 노 전 대통령이거든요. 노 전 대통령이 너는 이제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봐도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예. 단순한 그냥 뭐 참모의 관계가 아니라 정치적인 동지이자 친구였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의 동생이 유시주 씨도 사실 희망제작소라고 박원순 시장이 운영했는데 거기 소장까지 했었으니까 가족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진보 진영이 거의 투신을 했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족들이 이제 고향들이 다 대구 쪽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대구 쪽에서 사실은 이제 출신지이면서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화 운동하고 이제 연결됐다는 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가족들이 상당수가 또 지금 자녀도 사실은 유수진 씨도 서울대 예. 학생회장을 해서 저번에 아마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이요. 노무현 대통령의 친노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찬 지금 대표의 이제 보좌관 출신인데 결국 이제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발탁이 되면서 또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그럼 대통령의 어떤 경호실장, 즉 정치적 경호실장에다 자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룹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지만 결국 이제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또 이념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방어막을 많이 이제 하고 또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묶여진 이제 동지 관계에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은 것도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측근들이 아닌 유시민 이사장이 맡은 게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걸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예. 이제 이 노무현 재단이 회원수가 꽤 많거든요. 뭐 수십만 됩니다. 그리고 회비도 꽤 많이 내는 것이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것이 하나의 어떤 본인의 향후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전망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있습니다. 발언하고 한번 보면은 어제 이제 또 이제 발언이 점점 정치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니까 어제 또 선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넘었다가 다시 빠졌다가 뭐 이런 어떤 치고 빠지고 어쩌면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수법인데요. 저는 뭐 유시민 이사장이 결국은 이렇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하고 또 이렇게 언론에 노출돼서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 예. 실제 저는 뭐 현재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본인이 정치권에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안 들어간다는 자체가 결국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당신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예. 결국은 뭐 우리가 호출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운명은 본인이 모를 겁니다, 아마. 예. 모친상에 이제 상주다 보니까 임방구 변호사 이제
내일 23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못 가게 됐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일 6시에 발인이니까 예. 모친의 빈소를 지켜야겠죠.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 추도식 참석 어렵다고 했고요. 이사장, 재단 이사장인데 참석 못합니다. 그렇게 또 됐죠.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또 측근이죠. 최측근인 지금 김경수 지사는 참석을 할 수 없다고 본인의 SNS에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항소심 재판 일정과 겹쳤다고 합니다. 이거는 재판 일정은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변경 신청을 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은 여기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는 아마 허락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재판 일정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대표하는 두 사람이 참석할 예. 수 없게 됐는데 그래도 또 제 눈길을 가는 또 사람이 또 참석을 하더라고요. 부시 W 전 미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의회에서 여쭤봤거든요. 무슨 관계인데 참석을 하느냐 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거의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2번 임기하는 동안. 근데 가장 갈등이 심했어요. 그랬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 미국 나 한 번도 안 가봤다. 반미 좀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하고 굉장히 척을 렸어요. 근데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면 당시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구성을 해서 굉장히 대북 강경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부딪혔고 또 FTA라든지 또 파병 문제라든지 등등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 부시 대통령하고 정말 독대를 해서 많이 결론을 많이 냈어요. 당시에 파병 문제나 FTA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도 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은 사이에 출발을 했다가 점점 정상회담 몇 번 하고 하면서부터 사람이 참 화끈하다. 둘이서 만나보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 본인이. 인간적인 정의 그렇죠. 사이는. 본인이 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부시 대통령 오케이 그렇게 네. 합시다. 그러니까 그 배석했던 사람들이 absolutely라는 말을 들은 적이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외교적으로 보면 당신하고 내하고 정말 모든 게 동의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부시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 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슬펐는데 원래 부시 대통령이 지금 퇴임하고 난 다음에 화가로 전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인물화를 지금 그립니다. 예전에 본인이 만났던 사람 이런 사람 인물화를 쭉 그리는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금 그 인물화 얼굴을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모 기업의 회장이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서 이번에 본인도 참석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봉하마을에 직접 내려와서 본인이 그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인물화를 거기 또 바칠 그런 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도 강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호영 보세요. 어제였어요. 게시판, 봉하마을에 게시판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어제 새벽 5시경에 이제 그 용의자 2명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인근의 봉화산에서 내려와서 예. 이제 그 음각으로 그 쉽게 말하면은 지금 레카를 뿌려서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는 그 종이에다가 빈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빈틈. 모양대로 이제 그렇죠. 파내는 거죠. 예, 글자 예. 모양대로 그걸 이제 음각으로 파내서 그 거기에다 빨간색 레커를 뿌리고 도주를 했는데 이곳이 지금 어떤 곳이냐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인근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일대기를 네. 소개하는 게시판이 한 20개 정도 붙어 있거든요. 아. 그 20개의 게시판 중에 그 마지막 부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부분을 이제 묘사하는 그러한 게시판에다가 지금 저렇게 빨간색 레커를 칠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예. 또 황교안 대표를 지지하는 내용의 그런 글자를 지금 새겨놓고 도주를 했는데 네. 아직 잡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하재훈 경찰 얘기들을 CCTV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계획됐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예, 보통 이제 뭐 낙서 같은 거 하면 매직 같은 거 가지고 가서 네. 이렇게 손으로 찍찍찍 쓰고 뭐 지우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마치 인쇄를 한 것처럼 그 글씨가 정자로 딱딱딱 박혀 있어서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전 준비를 했다는 거죠. 네. 어떤 틀을 그 글씨를 글씨가 음각이 된 틀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딱 대고 라카를 뿌렸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분명하게 계획된 것이고 지금 동선을 추적을 해보면 인근의 봉화산에서 내려와서 훼손 행위를 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뭐 동선까지도 치밀하게 계획된 흔적이 보인다고 하니까 분명히 계획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이 행위를 한 사람들의 정체가 뭔지 예. 그건 알 수가 없고 물론 이제 저 낙서된 것 중에 하나가 뭐 저기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지하는 내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 그게 진짜로 지지해서 지지한다고 한 건지 뭐 무슨 의도로 쓴 건지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용의자를 특정해서 경찰이 지금 추적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용의자 2명과 차량을 쫓고 있다고 하니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상황에서 이현종 의원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가 공개가 됐는데 2007년도인가요? 언론하고의 그 적대적인 관계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2007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통령의 기록물은 대통령의 어떤 뭐 메모지에 끄적거리는 거라든지 예. 모든 게 다 국가 기록물로 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해서 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뭘 하나 쓰더라도 이걸 버리지를 못합니다. 다 기록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가 기록에 있는 자료를 이제 뉴스타파가 이제 요청을 해서 입수를 이제 공개를 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이 많이 스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뭐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반미면 어떠한 식으로 해서 한미 관계라는 여러 가지 걱정들을 사실 국민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사실은 집권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자기의 지지층과 실제 또 대통령으로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그것도 언론으로부터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했고 그렇죠. 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탄핵 소추까지 했지 않습니까? 물론 헌법재판소는 안 됐지만 그만큼 정말 치열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 고민들을 많이 이제 이 메모지에다가 담아서 고민을 했고 근데 참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고민의 어떤 흔적들이 보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주의자였다고 봅니다. 강정 제주기지라든지 FTA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국익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감한 결단을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본인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5.18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다 이거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안 된 공격하지 말라라고 본인이 직접 지시할 정도로 그만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던져주는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저 고민, 즉 국익을 위한 것과 지지층 사이에서의 갈등과 고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또 사회적 통합에 대한 고민들. 저는 뭐 내일 행사를 하는데 결국 이제 뭐 다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분들이 정말 노무현 정신이 뭔가를 아마 이 고민 이런 어떤 메모지에서 통해서 좀 느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호영 변호사 이 추도식이라는 것이 진보 진영 여권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그 움직임을 보면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지금 대대적인 출정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보면 목포에서 봉화까지 민주주의의 길. 이렇게 해서 지금 대대적인 그 여론을 결집하고 있고 나아가서 실제로 보면은 그 각 시도당 그리고 지역위원회를 동원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도 지금 세우고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